자, 우주에서는 만리장성을 볼 수 없어요. 멋지긴 하지만 신화는 신화일 뿐 현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나사가 확인했으니 이제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도 만리장성은 웅장한 곳이고 오늘 여러분은 운이 좋으세요. 제가 여러분을 그곳으로 데려갈 테니 안전벨트를 매세요. 우리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나라이자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나라이며 13억 명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는 여전히 가장 인구가 많은 중국으로 갈 거예요. 인도가 뒤를 바짝 쫓고 있고 조만간 1위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지만요. 중국은 또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국가 중 하나로 3,500년 동안 지속적으로 기록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문명은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어요. 역사학자들은 중국이 다른 곳에서 온 정착민들로 채워진 것이 아니라 선사시대부터 그 지역에 살았던 석기시대 사람들로부터 문명이 형성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믿어요. 그러니 중국의 역사와 고대 유적지가 가득한 것은 사실 당연해요.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만리장성에 도착했습니다. 길이가 21,000km가 넘어요.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거리의 거의 5배에 달하죠. 또는 북극과 남극 사이의 거리보다 조금 더 길기도 해요. 오는 날에도 인상적이죠. 물론 장벽의 건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사실 이 성벽은 수세기 동안 건설되고 있었죠. 고대 도시에는 침략자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변에 성벽이 있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네, 중국 도시에도 성벽이 있었어요. 기원전 220년에 중국을 통일한 최초의 중국 황제는 모든 도시 성벽을 하나의 큰 성벽으로 만들어 국경을 방어하겠다는 기발하지만 매우 야심찬 아이디어를 떠올렸어요. 그렇게 그 과정이 시작됐죠. 처음에는 성벽을 흙과 나무로 쌓았어요. 역대 황제들은 성벽을 강화하고 확장하고 수리하는 동시에 건축 기술을 현대화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어떤 황제는 벽돌로 성벽을 쌓았고 어떤 황제는 화강암과 대리석 블록을 사용했어요. 망루와 플랫폼도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공사가 시작된 지 19세기가 지난 후에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벽은 재료 측면에선 상당히 일관성이 없고 건축에 더 많은 매력을 더하고 많은 노력과 시간이 걸린 것을 보여줄 뿐이에요. 일부 벽돌에는 벽을 쌓던 인부들이 남긴 글씨가 새겨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러한 글의 목적은 품질 보증이에요. 여기에 위치, 수량 및 책임 관리와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요. 따라서 자재나 건축물의 품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누구의 책임인지 알 수 있죠. 또한 벽은 유독하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곤충에 의한 벽의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 유독성 화학 원소인 비소가 건축에 사용됐어요. 그러니 이상한 충동이 들더라도 핥지는 않는 게 좋아요. 19세기 말 기술 발전으로 인해 성벽이 세계에서 전략적, 군사적 중요성을 잃게 되면서 건설이 중단됐어요. 성벽은 효율성이 예전보다 훨씬 떨어져 거의 0에 가까워졌어요. 아무튼 이 공사는 2000년 이상 지속됐고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긴 건설 프로젝트로 남아있어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만리장성은 최상의 상태가 아니에요. 8%만이 양호한 상태이고 나머지는 상당히 손상된 것으로 추정돼요. 또한 자연 침식과 인위적인 손상으로 인해 전체의 약 3분의 1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지난 세기에 농장과 주택을 짓는 데 사용하기 위해 많은 벽돌이 반출됐어요. 오늘날에도 벽은 돌 하나하나가 해체되고 있는데 이번엔 관광객들 때문이에요. 그들 중 상당수가 기념품으로 돌을 가져가거든요. 매년 5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만리장성을 방문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엄청난 양이죠. 우리는 오늘 여행에서 기념품을 가져가는 대신 추억만을 간직할 거예요. 이제 자금성을 방문해 봅시다. 자금성은 건설에 16년이 걸렸고 600년 전에 완공된 황궁이에요. 오늘날까지 980개의 건물과 8,000개가 넘는 방으로 이루어진 세계에서 가장 큰 궁전이죠. 왜 금알 금자가 쓰였을까요? 수세기 전에는 황제가 거주하는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이 도시의 거리를 그냥 걸을 수 없었어요. 황제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도시에 출입할 수 없었죠. 오늘날 중국인들은 이곳을 고궁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더 많아요. 물론 중국어로요. 중국어 발음은 못해요.
이곳의 디자인은 전혀 무작위적이지 않아요. 세부 사항은 중국 전통 건축 양식을 반영하고 있고 심지어 색상도 풍수의 도움을 받아 선택했어요. 도시의 지붕은 황제의 최고 권력을 상징하는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어요. 도시의 대부분의 벽과 기둥은 불, 대지, 강력한 지지를 상징하는 붉은색이에요. 바닥은 소위 금벽돌로 만들어져 있어요. 실제 금은 아니지만 놀랍게도 그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금벽돌은 만들기가 매우 어려운데 특히 고대 기술을 모방하는 게 아주 어려워요. 자금성에서 나온 2개의 원본 타일은 80만 위안, 우리 돈으로 1억 5,100만 원에 팔렸어요. 지붕에 있는 동물 조각상도 볼 수 있는데 색채와 마찬가지로 동물도 중국 문화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용, 봉황, 사자가 가장 강력한 동물이에요. 용은 힘과 행운을 상징하며 중국 문화에서 매우 중요한 동물이에요. 관용구, 전설, 점성술, 예술 등 모든 곳에 등장하죠. 고대 중국에서는 황제를 용의 아들로 여겼고 결국 타가리엔 종만이 용의 아들은 아닌 것 같네요. 일반인은 용 문양이 있는 물건을 소유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았어요. 중국 신화에서 봉황은 새로운 황제가 즉위할 때 드물게 나타나는데 이는 조화의 좋은 징조예요. 풍수에서는 행운의 상징이기도 하며 올바르게 사용하면 집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다 준다고 하죠. 사자는 힘과 권력을 상징해요. 항상 수컷과 암컷이 한 쌍으로 나타나며 경비원 역할을 해요. 지붕에 있는 동물 조각상의 수는 건물의 중요성을 나타내요. 이 도시는 나무로 만들어졌고 못을 사용하지 않아요. 못은 폭력적인 것으로 간주돼서 환영받지 못하죠. 목조 도시는 심각한 화재 위험이 있다는 걸 예상할 수 있어요. 작은 불이라도 났다간 6세기의 역사를 가진 이 도시가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할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화재 예방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도시에는 수많은 소방 장비가 있고 자신의 아파트보다 도시의 전체 구조를 더 잘 알고 매일 도시를 감시하는 특수 소방들도 있어요. 도시를 걷다 보면 매우 특이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지붕에 새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 건물이 지어질 때 새를 고려한 엔지니어들은 새가 앉을 수 없도록 특별한 방식으로 지붕을 만들었어요. 지붕의 등뼈는 새의 발톱 너비보다 더 넓고 각 지붕의 경사도 더 높아요. 또한 지붕은 미끄러운 타일로 만들어져 있어 새가 앉을 수 없죠. 새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글쎄요, 이렇게 하면 도시가 더 깨끗하게 유지되고 더 웅장해 보이죠. 그래서 새는 없지만 도시에는 100마리가 넘는 고양이가 있어요. 고양이들은 실제로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고양이들 중 일부는 황실의 후손이에요. 이 도시에 살았던 2 왕조는 고양이를 키웠어요. 왕조는 나중에 무너졌지만 고양이들은 도시에 남아 그 이후로 계속 살았어요. 물론 수년에 걸쳐 일부 길고양이들은 왕족에 합류하기도 했죠.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고 누가 왕족이고 누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한 DNA 검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결국 고양이들은 모두 똑같이 도시를 순찰하고 쥐 그리고 아마도 일부 길 잃은 새들을 쫓고 도시를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고양이는 환영입니다.